와, 신기하다. 사이즈가 1m 한 30이나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부트 피싱입니다. 오늘 전곡항에 나왔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낚시를 나왔습니다. 요즘에 계속 이제 보트 소개로 이제 영상을 계속 제가 업로드를 해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낚시 영상이 될 거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타고 나가는 배는 오늘 이제 바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루키 320 핸들식 모델을 제가 오늘 타고 나갈 거예요. 전곡에서 국민 포인트죠. 산란장까지 이제 대강어 시즌을 맞이해 가지고 나갈 건데, 그럼 오늘 루키 320 핸들식을 타고 제가 이제 산란장까지 갈 겁니다. 거리는 약 한 1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보트가 아직 새 모델이다 보니까 어탐기도 아직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낚시에 대해서 좀 소홀할 수가 있고 그냥 재미있게 봐주시고, 주행 영상을 겸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라서 조금 낚시는 뭐 꽝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나가서 열심히 한번 낚시를 해보고요. 먼저 제가 보트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핸들식에 대해서, 핸들식으로 이제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부분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출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서 보시죠. 자, 여기 이제 오늘 제가 타고 나갈 루키 320 핸들식입니다. 자, 이제 바뀐 부분을 한번 볼게요. 부력통이 일단 먼저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요. 기존에 있는 부력통보다 높이가 약 한 10cm, 한 5cm 정도 높이가 기존 부력통보다 높아졌습니다. 커졌죠. 그래서 이제 부력통이 커진 거에 대해 만큼 이제 어떤 물의 저항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무게감, 요런 게 지금 현재 엔진이 15마력 엔진이 달려 있는데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제가 직접 한번 끌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이제 핸들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핸들식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치가, 전기장치는 아직 작업을 안 해놨고, 자, 보시면 아직 어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동도 지금 전동 시동이 아니고 이제 아직은 개조를 아직 좀 덜 된 모델이어 가지고 아직은 이제 이렇게 시동줄을 당겨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당겨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엔진이 지금 숏인데 이렇게 이제 엔진을 조금 드러났네요. 임시로 이제 이렇게 고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기존에 나왔던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력통이 좀 작아 가지고 이제 속도가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35km 이상, 37km인가로 이제 알고 있는데, 요게 지금 부력통이 커짐으로써 아마 무게하고 어떤 그 물의 저항이 아마 좀 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카메라를 고정하기도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임시로라도 고정을 해서 한번 나가서 낚시 영상, 오늘은 주행 영상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편에. 자, 일단 얼른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배를 띄웠고요. 이제 드디어 루키 320 바다에 이제 띄웠습니다. 로링을 한번 좀 이렇게 흔들어 봤는데 뭐 부력통이 워낙 크니까 뭐 로링을 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죠. 충분히 로링은 아주 좋습니다. 로링 상태는 아주 좋고요. 일단은 나가야 될 거리가 오늘 굉장히 멀어서 빨리 서둘러서 일단은 나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발할게요. 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but there's nothing there for me. I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and the sand will hold me. Water and sky,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지금 오늘 바람이 좀 있거든요. 지금 노을도 이제 또 날물 받치고 있어가지고 날물 나가고 있어서 바람하고 만나서 지금 파도가 좀 부서지는데 앞딩기에 이제 파도가 부서진 게 날려서 좀 안으로 많이 들어오네요. 날려서 얼굴에 그래 지금 좀 젖었습니다. It's a seaside. 너울. 그런데 괜찮습니다. 너울이 우선배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큰 너울을 만들어냈는데
그닥 요동이 크지 않네요. Tree shy. 자,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자, 오늘 저의 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자작 타이라바죠. 자작 타이라바에다가 바늘을 좀 튜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튜닝을 해서 이제 끝에다가는 지렁이 낄 거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합사 3호. 자, 맛있게 지렁이 꼈고요. 투척합니다. 무슨 어탐도 없는데 낚시가 되려는 거예요. 자, 지금 속도레바가 이제 이쪽 우측에 붙어 있는데요. 우측에 이게 이제 콘솔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선체 안쪽 내부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운전할 때는 괜찮은데 서서 운전할 때는 얘를 잡을 수가 없어요. 몸을 숙이지 않으면. 그런 거는 조금 불편함이 있네요. 이쪽 콘솔에다가 붙이면은 이제 대신 이 바닥에 배선을 하는 문제가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붙인 거고요. 앉아서 운전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핸들은 한 손은 핸들 잡고 한 손은 이제 속도 레바를 잡고 운전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한 마리만 물어봐라. 한 마리만 물어봐라. 예. 타이라바만 2개 해먹었어요. 예. 보트가 한 20대 정도는 온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유선배, 레저배 해갖고 한 20대 정도는 온 것 같은데 아직 잡는 모습을 하나도 못 보겠네요. 대강어가 있기는 한 걸까? 시즌이 조금 저는 이르다고 봤거든요. 배들 정말 많은데요. 한 마리도 잡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유선배 포함 한 마리도 잡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이게 돌고래 상갱인데요. 상갱이가 죽은 것 같아요. 와, 여기 보이시나요? 와, 죽은 것 같다. 등 쪽에 상처가 있고요. 와, 죽었나봐요. 한 1m가 넘네. 상갱이. 와, 신기하다. 사이즈가 1m 한 30이나 이렇게 되겠네요. 와, 프로펠러 같은데 이렇게 맞았나봐. 등은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눈이 지금 상처가 있고. 자, 지금 이 보트가 루키 320에 이제 야마하 15마력이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력통이 커짐으로써 그 어떤 무게와 물의 저항이 아마 이제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력통이 이제 예전 구형 모델처럼 부력통이 작은 모델도 제가 이제 15마력에다가 운용을 이제 얼마 전에 해봤었습니다, 사전에. 근데 그때는 부상이나 활주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맞바람 상태에서는 지금 앞에 짐을 실지 않고 제가 혼자 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부상 활주가 어떨 때는 맞바람이 심하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당겨 볼게요. 지금 이제 맞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엑셀을 최대한 지금 이제 당겼는데도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부상 활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선수만 그냥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뒤에도 지금 아직 부상 활주가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앞에가 툭 떨어지면서 달리면은 이제 속도가 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무게 배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제 앞이 선수 쪽이 가벼워가지고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선수가 떨어지면 속도가 35 이상, 35, 36 정도가 나와줘요. 근데 선수가 안 떨어지고 맞바람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부상 활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선수가 너무 가볍다, 밸런스 문제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엔진의 마력수가 딸린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력통이 작았을 때는 적정 마력이 15마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력통이 커짐으로써 적정 마력이 18마력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진을 조금 여유있게 18마력으로 올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도가 꽤 높아졌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전해질지 몰라도 꽤 높아졌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데 로링은 정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로링이라 그러면은 이제 무게라던가 어떤 물의 저항은 또 손해를 보게 되겠죠. 와, 유선배 지나가고서 엄청 큰 너울 옵니다. 근데 괜찮아요. 큰 너울이 오는데도 유선배가 일부러 옆에 좀 이렇게 근처에 가까이 왔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로링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자, 준비해온 쿠키하고 케이크로 점심을 이렇게 이제 좀 때우려고 하는데요. 사실 공간이 굉장히 넓으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기존의 3m급에서는 보기 힘든, 한편으로는 또 사치일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여유로운 공간도 있네요. 자, 이제 입항하는 중입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얼굴에 파도가 많이 맞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항에 안전하게 입항했고, 그 다음에 배를 가지고 이제 여기 루키 공장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지금 뭐 여기 아무도 안 계시네요, 보니까.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다에서 사용을 하실 거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력통이 달려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부력통이 달려있는 모델로 반드시 구입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력통이 없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위험하더라고요. 로링이나 그 다음에 이 쏠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 부력통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력통이 있는 모델을 반드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업체에서는 부력통을 두 가지 모델로 부력통을 이제 고객이 원하는 사이즈대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작은 부력통 같은 경우에는 15마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운용이. 그런데 큰 부력통을 달 경우에는 그 다음에 부피와 그 다음에 부력통에 대한 무게 때문에 15마력으로는 부상 활주가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앞바람을 맞았을 때는 부상 활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18마력이 맞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여기 업체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5마력을 가지고 핸들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부품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18마력은 괜찮은데, 그리고 18마력은 사용을 하게 되면 힘이 그래도 여분이 있게, 여유 있게 운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가격 차이도 15마력, 18마력 크게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은 항상 힘이 여유 있게, 그 다음 또 너무 고-RPM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력통 있는 모델, 작은 걸 하든 큰 걸 하든 18마력을 사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핸들식으로 했을 경우에 18마력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고요. 자, 오늘 다른 분 배를 올려드리다가 조금 윈치가 낡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어를 딱 잠가 놨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밀리면서 돌면서 손을 딱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손이 좀 부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에는 병원을 한번 가보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사고들 무슨 사고인지 아실 거예요. 윈치가 거꾸로 돌면서 탕 때리는 그런 사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방심한 사이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